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1920년대 국내 항일민족운동과 대중운동은 학생, 소년, 여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전개되었습니다. 1926년의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계, 학생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나 거사 직전에 계획이 발각되어 사회주의계 인사들이 대거 검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위는 순종의 인산일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사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일본의 식민지 교육과 민족 차별에 맞선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습니다.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자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대규모 항일 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학생 운동으로 평가됩니다. 소년운동은 천도교 세력인 방정환과 김기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청소년의 민족의식 고취와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운동에서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한편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백정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자 진주 지역의 백정들은 조선 형평사를 설립하여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대 국내에서는 소규모 의거 활동 중심의 의열투쟁, 그리고 학문연구와 문학예술 활동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의열투쟁에서는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고 이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단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의열단은 신채호가 집필한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으며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등의 단원들은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식민지 기관을 공격하는 과감한 의열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일제의 동화정책에 맞서 역사, 국어, 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박은식이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침략과 독립투쟁 과정을 기록하였고,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서술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사관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어 분야에서는 조선어 연구회가 각야나를 제정하고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써 민족 언어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프를 조직하여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주의 문학운동을 전개하였고,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토월회가 신극운동을 통해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어 대중의 항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20년대 국외 무장독립투쟁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한독립군은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고, 이어 같은 해 청산리 일대에서는 북로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 등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보복으로 벌어진 간도 참변으로 독립군은 큰 피해를 입고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여러 독립군 부대는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지만 곧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일본과 만주군벌 사이에 체결된 미스야 협정으로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를 계기로 독립군 단체들은 조직 통합과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우리 민족을 일본인에 동화하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본격화하였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에 따라 조선인에게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과 조선사상범 예비구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민의 자력갱생을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농민을 통제하고 농촌사회를 전시체제에 동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남면북양 정책을 추진하고 병참기지화 정책을 통해 조선을 일본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공급기지로 만들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전환하였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조선을 전시동원 체제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 배급제와 미국 공출 제도가 실시되었고, 국민징용령과 학도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어 여성까지 강제로 노동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1930년대 국외 무장 독립 세력은 중국군과 협력하여 한중연합 전선을 확대하였습니다. 북만주 혁신의회의 군사 조직이었던 한국독립군은 총사령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고, 대전자령 전투와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만주 국민부의 군사조직이었던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조선의용대는 중일 전쟁 직후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직한 부대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정보 수집과 후방 교란 등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였으나 대원 일부가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위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고, 중국 관내에 남은 잔류 세력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국내 의열투쟁의 흐름은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인 애국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인 애국단 소속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고,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열투쟁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1930년대에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문화 수호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정인보와 안재홍이 조선학운동을 주도하고 정약용의 저술을 정리한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여 민족사상을 고취하였으며, 사회경제사학자 백나무는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이병도와 손진태가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였습니다. 국어 분야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여 우리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도 항일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천도교는 개벽과 신여성 등을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어린이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소년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대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의식을 높이고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천주교는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 일본의 패전이 가시화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외 독립운동단체들은 광복 이후의 국가건설을 준비하는 건국준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독립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충칭에서 조직되었으며, 해방 이후 국가 수립을 위한 군사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하여 병력을 보강하고 연합군과 협력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여 해방 후 국가 수립을 준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